우리 영천 지역에 재배하는 포도나 과수가 오늘 강의 내용에 없느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요 방법을 배워서 마늘 농사를 지어도 똑같고 감자 농사를 지어도 똑같습니다. 감자를 줘도 여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비료량을 주면 감자에 살균제를 안 써도 되고, 수박을 심어놔도 살균제를 안 씁니다. 수박을 심어도. 그래서 어떤 종을 심어도 병을 하는 주 원인은 균이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식물의 균은 균이 먼저 와 있고, 요 균이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여백, 이파리 물방울, 요 놈이 활성화되어서 식물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균이 움직이지 않는 균이에요. 요것들은 비동작균, 안 움직입니다. 비동작균. 움직이지 않는 균은 흰가루병, 낙엽병, 흰가루병, 그 다음에 그 흰가루병하고 제피곰팡이, 녹균병, 썩은병, 부패병 사는 거, 이런 것들은 균이 먼저 와 있어요. 포도가 어떤 애는 딸 때 돼서 한번 MB 같은 거 후글거려진 거 있죠. 그게 탄저병은 안개 낄 때 오는 게 탄저병이고, 안개 꼈을 때 땅이 뜨뜻하게 했을 때 비가 와가지고 땅이 뜨신 상태에서 비가 살짝 오고 말고 살짝 오고 말면 이게 기류가 생겨요. 그때 포자가 안개처럼 날라와요. 이거를 소복소복 앉아요. 하우스 안에 탄저병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 이파리 물방울 떨어지거든요. 지 이파리 물방울 떨어지는 건 포도 얼그러지고, 탄저병은 바깥에 앉아서 노란 점이 생기죠. 노랗게 분이 피는 그건 탄저병이고, 노랗게 분이 안 피고 얼그러진 거 있죠. 그거는 배가 고파서 여백이에요. 이거는 균이 다른 겁니다. 그럼 비료만 주면 안 생기는 병이고, 이거는 비료를 줘도 생기는 병은 탄저병입니다. 우리가 탄저병은 이거는 동작을 해서 지가 뚫고 들어가요. 동작균. 요 놈은 평상시에는 못 가요. 안개 낀 날만 가는 놈은 탄저병이에요. 원성 낙엽병, 둥근무늬 낙엽병. 둥근무늬 낙엽병. 요것들은 안개 꼈을 때 요거는 기공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소복소복 앉고, 마늘의 녹병도 마찬가지예요. 안개 꼈을 때 날아가 앉아요. 그러면 안개 낀 데 날아가는 거는 안개 낀 날 어떻게 됩니까? 뭐 이불로 덮어주든지 부직포로 덮어주든지 비닐로 덮어주면 안 오겠죠, 물론. 그럼 하우스 못 들어가요. 근데 비 가리면 안개가 들어가요. 그럼 비 가리면 하우스 가쪽에만 탄저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안에 못 들어가, 안개가 또. 안개가 안이 뜨뜻하니까 안개가 안으로 못 가요. 비가림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간이 비가림. 그 탄저는 바깥에밖에 못 하네. 봉지를 안 씌워도. 기류가 안에 노지보다도 비 안 맞는 면적이 많이 따시거든요. 따시니까, 따뜻하니까 습도가 은전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늘의 녹병은 안개처럼 날아가 앉아요. 소복소복 뚫고 들어가, 이거는. 근데 이놈들은 지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게 탄저병이다. 움직여요. 이거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곤충처럼 움직여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려. 근데 동작을 하는 균들은 우리가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에 안개 낀 날 미세 살수 장치로 물을 5분 단위로 5분 뿌리고 쉬고 5분 뿌리고 쉬고 하면 탄저병이 없습니다. 못 앉아. 수막을 해서 씻어버리면 되니까. 앞으로 우리 균에 대해서 쪼개가 분류를 시켜보면 약을 안 치도 괜찮은 거예요.
요소 많이 주면 없는 균이 비동작균. 이파리 물방울이 안 생기면 안 생기고, 잎이 살이 쪄서 밥숟가락처럼 뒤로 디비지면 포도농사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뭘로 가야 된다? 요소를 줘야 됩니다. 식물의 밥은 질소. 식물의 밥은 무조건 질소입니다. 이 질소만 주는 것 같으면 농사 안 되는 게 없다. 이제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입니다. 이제 녹두알 크기 할 때 사이드에 설탕 하라는데요. 설탕 쓰지 말라고. 그때까지. 그때까지 막 설탕 쓰지 말라고. 이것도 녹두에 설탕 쓰잖아요. 녹두알만 할 때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녹두알 크기 때. 예. 질문. 예. 그냥 알배기 직전 나는 거죠. 예. 탄저가 왔을 때 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작물이 뭡니까? 포도요. 포도예? 예.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가에 비닐이 내야 돼요. 간이 비가리면 오거든요. 작년에도 탄저가 많았는데 그럼 밑에 가에서 들었겠죠. 안에 복판에 그냥 안 들어올 건데. 작년에는 지금 그 탄저가 와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요. 단저가 왔는데 포도 송이가 알맹이가 노란 곰팡이 피었어요. 작년에 하여튼 나중에 아니요, 노란 곰팡이가 피냐고. 포도 알맹이에 노란 곰팡이 피냐고 여기. 예? 이 알맹이 자체에 노란 곰팡이 피었어요. 예. 그럼 단저. 노란 곰팡이 안 피고 시커멓게 썩은 거는 부패병. 그건 여백. 그럼 단저병이 가에서 들어온다. 가에서. 작년에 포도 밭 자체에 탄저가 이렇게 저 균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요거 확인해 봐야 될 게, 우리 밭이 탄저가 어디에 들었습니까? 이 복판에부터 들었습니까? 어느 위치? 전부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웃집에는? 이웃집이 없었어요. 이웃집에 없었어요? 예. 그럼 우리 집이? 그러면 아까 요 유막 코팅을 찾아야 돼. 요걸 찾아야 돼. 예. 바닥에서 기름으로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못 나르도록 안개 끼기, 비 올 때 비가 살짝 온다 하면 무조건 덮어야 돼. 말아놨다가 비닐을 덮어가지고 요걸 막아버려야 돼. 요 밑에 탄저가 여기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올 거니까. 땅에서 여기서 기어 올라올 거거든요. 다른 집이 없고 우리 집이 끼거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비닐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예. 비 올 때 무조건 패야 돼. 비가 오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탄저는 못 나르는데, 그럼 어중간하게 비가 오더라도 포도밭 자체는 요 도랑에만 비가 오지 요쪽에 나무인데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럼 요 경계점이 애매하게 후둑지근해갖고 안개가 피울 수가 있어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닐을 말아서 이걸 딱 덮어봐야 돼. 비 온다 하면. 그러면 지금쯤 그 유막 커팅을 하면서 나무도 저기 위에 눈이 있는 아래쪽 같이 좀 유막 커팅을 좀 진하게 해보면 됩니까?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기름이 파고 들어가니까 바닥만 해라. 예. 가을에 단풍 들이길 때 하는 양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바닥에 뿌리는 방법이죠.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예. 이 시값이 0.7하고 1.9 뭐 이래 나오는데 예. 0.7 쪽에 올라가지고 요소를 좀 지금 뿌려볼 수 있습니까? 그 한 밭입니까? 예, 맞죠. 한 밭인데 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데는 여기 사질이 있거든요. 사질. 여기는 점질이고.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시 이쪽에가 이시가 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농사를 참 초보라서 비료 살포 해야 되나? 필요가 그거는 아직 눈 나기 전에 그 논입니까 밭입니까? 논이 마가 물나면 퍼프 있어. 예? 물나면 확 실어 뿌려.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덜쑥날쑥하면 우리가 아주 관리하기 어려워요. 분소수를 해가지고, 아니 그래 하지 말고 분소수로 가지고 바닥을 한번 물을 한번 주고 눈 나기 전에 한번 식값을, 이 식값을 여기 달라붙으니 조금 빼야 돼. 여기 포도나무 밑에 분소수를 빨아가지고 물을 좀 한번 퍼가지고 좀 씻어내. 지금 목면 시비 2번 하고 예.
맹물 시비를 계속 해가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수분이 65%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눈 오기 전에 물이 100% 돼도 괜찮아요. 눈 나오기 전에 괜찮아요. 물을 흠뻑 퍼가지고 씻어내비라. 이거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냐면, 땅의 변화도 있지만은 하우스의 온도 값이 각각 달라요. 바람이 흐르는 방향도 다르고 기류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온도가 높으면 비료가 많이 올라와요. 땅 밑에서. 땅이 갱이적인 현상이라도 땅이 다 다릅니다. 옛날에 좀 높은 자리도 있고 높은 자리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비료가 올라오는 게 달라요. 그 겨울에 비료가 올라온 거거든, 그게.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겨울에는 물을 안 주니까 땅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는 데 있고 적게 올라오는 데 그 차이입니다. 겨울에 물을 계속 폈습니다. 그 퍼도 마르는 자리 많이 마른다. 그 식물이 생육 환경에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을 한번 흠뻑 퍼가지고 좀 보내버려요. 그래야 같아져야만 재배하기 쉽다. 예. 또 다른 문제. 시용료 요거는 몇 리터로 탑니까 이거? 물 20리터 기준입니다. 20리터에. 20리터. 예, 기름 소독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pH가 예. 5.4는 그 스케일 좀 주셔야죠. 스케일이 예. 그 100평당 한 2포 정도 주이소. 100평에 2포. 5점 몇 대면 한 2포 주면 되겠네. 100평당. 근데 하여튼 토양 분석을 하셨다니까 이게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예.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연면 시기할 때 설탕을 사람처럼 하고 농약에도 섞어가고 농약 치지 말을 했는데 그게 또 왜 농약이 나와요? 아, 이제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역할이 다른데, 살충제는 살충제는 이 동작을 하는 놈들이거든요. 움직이가 지가 오거든요, 우리 밭에. 그게 얘를 받기 위해서 이 바닥에 뿌린 거고, 그래도 와 있다면 우리 살충제 써야 되는데, 살균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맹물을 위해서 뿌리고 있어도 이파리 여기 말른 요 물방울 있지 않아요? 여기 녹아 없어지면 똑같아요. 그러면 맹물을 뿌리나 그 하나 지금 균이 뿌리가 안 내려가 있으면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포자는 농약을 치도 죽지 않는 거예요. 포자 자체는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균이 뿌리가 내린 거는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 균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는 농약 계속 치고 있거든요. 예방약은 소용도 없다는 거죠. 예방약 자체는 소용이 없습니다. 잿빛 곰팡이나 흰가루빵 예방약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흰가루병은 햇볕에 의해서 진이 나왔다. 진액이 나와서 먹고 사는 게 흰가루병. 이 병을 전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질문이 아니고 요소 주는 방법만 배우고 가시라고. 첫 경기에 사면 이는 균에 대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탄저병 방금 질문하신 그거만 있는 거죠. 탄저병. 대표님 그러면은 예. 살균제는 대표님 말씀대로 보이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살충제라든지 응애가 심하거든요, 포도에는. 그래서 응애가 잡는 게 봄에 이때 잡으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라. 그때 잡아보면 응애약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밀도가 없죠. 밀도가. 예. 봄에 일찍 바닥에서 잡아가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지금 응애가 없어요. 바닥에 풀에 있어요. 바닥에 풀에 있을 때 잡아야 되지 올라가 보고 나면 찾기 어려워요. 왜 안 잡히느냐? 이 파리가 다 이게 가지가 돼 있지. 이파리가 요 틈틈 사이에 털이 있어요. 털. 입에 털. 입 털 사이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약을 뿌리면 털 사이에 물이 절대 안 들어가요. 털 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약을 뿌리기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여름에 요놈 잡자고 응애 잡자고 농약을 세게 쳐보면 잎이 경화가 돼가지고 알이 안 크고 구더가 절대 안 커요. 사과 같은 거 새가 안 나는 주 원인이
약을 냅다 치고 석계 뽀르대를 치가지고 잎이 경화가 되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사과 색이 안 나요. 기공으로 강하게 또 불을 뿌리면 낮에 요놈이 약이 들어가려 그러면 옆 온도가 떨어진 시점에 갤로 시점에 우리가 약을 치고 있거든요. 아침 새벽에. 그럼 갤로라는 거는 갤로점은 잎이 온도가 낮았다가 약간 따뜻한 시점. 그러면 수분을 땡겨요. 그런데 낮에 약을 치면, 저녁에 약을 치면 응애는 절대 못 잡아요. 이파리가 뜨뜻하다는. 잎 옆 온도가 떨어져요. 약을 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착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응애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 응애를 잡을 때는 밤에 약을 치요. 밤에 응애를 잡을 때는 전착제를 이어가. 전착제를 이어가지고 약을 치놓으면 약이 안 마르고 내일 아침에 갤로 현상일 때 물이 빨리 들어가야 돼. 그 응애 덩어리 가서 묻어야 돼. 이슬하고 농약하고 같이 합해가 요 응애 가서 물이 묻어야 돼. 잡으려고 하면. 응애 잡으려고 하면 밤에 약을 치는데, 밤에 약 치는 주 원인은 기공이 숨구멍을 딱 닫고 나야 약을 치야만이 이파리가 피해가 없습니다. 밤에 기공을 닫고 나서 사과밭에 약을 치야 사과가 피해가 없지. 기공이 열린 상황에 사과를 약을 치면 사과 색깔이 안 나요. 이런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한 명도 모르는 걸 한국만 대표는 개발해내고 있어요. 전 세계 한 명도 모르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나마 포도는 수월해요. 이파리가 덩어리가 뒤가 타 죽어도 색을 내고 있으니까. 하우스 딸기 같은 거는 햇볕만 덩어리가, 하우스가 덩어리 따끈따끈하죠. 그러면 이파리가 숨을 할딱할딱 써가지고 그 다음날 새순이 나오면 새까맣게 타 죽어버리고. 이파리가 나올 때 이놈은 딸기는 숨을 들숨 날숨 쓰고, 근데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는 내신에서만 쓰거든요. 이파리가 덩어리가 타도 포도를 익혀내거든요. 얼마나 착한 놈이에요. 근데 밤 맞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 우리는 포도밭에 차광만 희설해서 덮어줘야 됩니다. 35%짜리. 그러면 색도 빨리 나고 맛도 있고 포도가 진이 안 나와요. 포도 알맹이가 진이 나온 거 보시죠? 포도 알맹이가 찐득찐득한 거. 지금 가리가 많아가지고 진이 나올 거예요. 그 포도가 탄저병 한다면 이 진이 나온 상태에서 요 탄저병은 기름에 잘 붙게 돼 있어요. 찐득찐득한데 진해. 그래서 요 물방울인데 요 물방울부터 또록 굴러가면 탄저 알 자체를 보면 사과에 탄저병이 드는데 위에 붙은 것도 있지만은 요놈이 옆구리도 붙어요. 사과 꼭지에 물방울이 딱 맥이 있거든요. 사과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탄저가 여기 앉아서 물 따라 또록 넘치면 여기에서 물방울이 내려가면서 똘똘똘 굴러 이래 회전을 해요. 그러면서 사과 표면이 진액이 나와가지고 찐득찐득해요. 잘 달라붙어요. 탄저병이 회전을 하니까 딱 달라붙어버려요. 회전하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회전해요. 물이 회전하면 이거 딱 달라붙어요. 탄저병. 그 탄저병이 진화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 때면 이미 망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다 알아야 돼요. 이제 탄저병 이해되죠? 탄저병이 포도 아래 붙어도 아래쪽에 붙은 것도 있죠? 안 보셨습니까? 주로 위에 많이 붙어. 위에 많이 소복소복 앉아요. 앉는데 어떤 건 여기도 붙었어요. 그럼 공기를 섞으면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파리에서는 수분이 있어가 탄저가 못 앉아요. 이파리는 미끄러지게 해요. 우리 후라이팬 요즘 기름 안 둘러도 후라이팬 되죠? 계란 후라이. 이 팬은 요놈이
왁스를 만들어놨어요. 포도 이파리가. 왁스를 딱 칠해놨어요. 탄저병 못 들어가도록. 근데 봉지를 싸버리나 갓을 해버리면 못 앉아요. 그 포도송이 위쪽에만 앉아있는 게 탄저니까 이 갓을 씌워보면 되죠. 갓을 씌워보면 포도가 약간 갓을 요만큼 내고 봉지를 반 잘라서 씌워도 괜찮아요. 투명한 것들 그런 그 제작에 아마 이렇게 씌워놓으면 밑이 트임 온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 방법만 좀 바꾸면 탄저는 여기에서 앉았기 때문에 밑이 봉지가 트여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포도 탄저는 포도 탄저는 그 밭이 밭의 그 조건이 그 물을 주는 방식을 점적으로 주지 말고 쿨러를 주면 탄저가 잘 못 살 거예요. 미리 그 탄저를 쿨러가 물을 뿌리고 다 발현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비가 올 때 탄저가 나르는 게 아니고 맑은 날 탄저를 날리버려. 이제 이해됩니까? 내 밭에 탄저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이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탄저는 탄저거든요. 탄저병인데 내 밭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밭에 오는 게 아니니까 내 밭에 있으니까 쿨러를 자주 돌리가 오후에 흐린 날. 그러면 비는 안 오는 흐린 날 탄저를 요걸 발생을 시켜버려요. 저녁에 띄우면 사과에 물이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이해됐죠? 예. 탄저를 미리 내 밭에 있는 거 다 발생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면 돼. 쿨러 장치가 물을 뿌려가지고 날 뜨신 날 오후에 좀 구름 낀다. 그때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탄저를 물을 뿌렸다가 말았다가 뿌렸다가 말았다 해.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요즘 같을 때 수시로 좀 이래 물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유막 코팅을 하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개뿔 안 되지. 지온이 안 올라가서 안 돼요. 지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탄저가 날리기 때문에 지온이 20도 이상 25도는 올라가야만이 물을 뿌려서 탄저를 띄워야 되지.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이파리에나 이런 데는 그 물이 없으니까 탄저가 못 뚫고 들어가거든요. 왜? 포도가 알맹이가 분이 있을 때 알이 어릴 때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분이 새파랗게 있단 말이에요. 하얗게. 요 분이 많을 때는 탄저가 앉아도 뚫지를 못해요. 분 때문에 미끄러져 버려요. 앉아 미끄러져 버려요. 요때 탄저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내 밭에 있는 탄저를 다 죽여버려요. 탄저를 죽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척합병 하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배가 고파서. 요소를 안 줘서 그렇잖아요. 예. 그 배가 고파서. 그리고 그 밭이 이때까지 그게 없었는데 작년에 되게 떴잖아요. 작년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람번지 있는 농장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비닐을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비닐이 햇볕이. 그럼 포도는 우리 사실은 봄에서 피어나서 가을에 있기 때문에 30% 차강해도 괜찮아요. 제주도 밀감 같은 건 30% 5% 차강을 1년 내내 씌워놨거든요. 그걸 가서 지수를 가르쳐 줬거든요. 35% 차강을 씌워놓으면 그 비료만 조금 더 주면 돼. 여기에서 보면 온도가 낮을 때 비료가 약간 높죠. 온도가 낮을 때. 그럼 비료만 조금 이식감 올리면 됩니다. 차강을 35%짜리 씌우면 이식값을 0.5로 올리면 됩니다. 비료량을. 그럼 질병이 더 줄어들어요. 우리 포도 차강만 35% 딱 씌워놔면. 그리고 우리가 비닐을 씌울 때 그 POP 필름 햇볕 투과율 좋은 거는 비닐 씌우면 망한다. 절대 씌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요즘 뭐입니까? 직조 필름 사고 색깔 있는 필름 있죠? 빨간 거. 예, 그런 비닐 씌우는 게 더 포도의 작물한테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거든요. 그런 비닐가 좋다. 예, 또 다른 분이 질문 있어요. 설탕 그 연면 시비하는 거는요. 예, 물과 설탕의 비율하고 치료 시기를 언제 처음 줬는 거 그걸 보시고. 여기. 물러가고. 작물이 뭡니까? 사인요. 사인이나 뭐 포도.
머루포도는 좀 늦게까지 쳐도 되고 알이 좀 클 때까지, 샤인은 녹두알 만할 때까지만 쓰지 마라. 그 아까 뭐 설탕 120g 이거는 이집부터 기준에서 그랬나? 봄부터 쓰는 거고, 발화 때 물 20리터에 설탕 뭐 120g. 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책에 아마 그 연면시하는 방법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예. 그 뭐고 비가림이 빛이 여름에 고온기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윗부분 온도가 60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잎이 딱 살구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 밑에서 물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리가 그 요렇게 된 우리 저 비닐에 열두가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하우스 여기 돼 있으면 여기에 앞으로 비닐을 이거 햇볕이 좀 어느 정도 반사되는 거, 굴절되는 거, 직접 필름 이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뽁뽁이 필름.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우리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게 35% 차강을 한다고 해서 식물이 장애를 안 입습니다. 35%. 그 35% 차강을 하면 여기에서 비료량을 조금 늘려주면 돼요. 비료량을 0.5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요 기술을 제주도에 가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밀감 하우스에 양력 4월 7일 날 우리가 개폐되어 있는 하우스에 차강만 씌워버려요. 그 지금까지도 안 뺏겨. 그러면 그거는 계속 안 뺏긴다는 소리죠. 지금까지도 안 뺏기고 있으면. 그런다고 밀감이 늦게 따이거나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 여기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햇볕 때문에 장애가 더 많다는 거죠. 햇볕은 좀 작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름에 너무 많아서 다르지. 많은 거를 적게 만들고 비료량을 늘려주면 돼요. 앞으로 그걸 우리가 개선해야만이 돈을 더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35% 창. 아니 밑에서 예. 탄산 칼슘을 여기다 써. 그게 뿌려버리면 여기 떨어뜨리면 그렇게 도포가 돼버리면은 요거는 내부지, 예, 요 안에다가 탄산 칼슘을 뿌리면 좋은데 어떤 거에 해야 되냐? 샤인은 빨리 봉지를 싸니까 봉지 싸고 쳐버리면 돼요. 당연히 사고 난 다음에 온도가 35도, 6도, 7도 이래 올라오고 봉지를 싸고 난 다음에 탄산 칼슘을 여기 쓰면 이게 햇빛이 차단해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면 포도 딸 때 떨어지면 이게 눈에 들어요. 근데 뭐 여기에 있는 게 잘 떨어지진 않는데 이것도 그 비가 두드려 패면 햇빛에 의해서 떨어지면 산화가 됐어. 그럼 대표님 뭐 비닐을 좋은 비닐, 두꺼운 비닐을 사가지고 한 10년 정도 안 떨어지도 오래 쓰면 좋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광망을 씌워주면 되죠. 아니 오래 가는 비닐가 있거든. 한 10년 가는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거. 두꺼웠는데 색깔이 때가 묻은 비닐은 괜찮은데 지금 비닐가 POP 필름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필름 있잖아요. 그건 쓰면 안 된다. 그건 망한다. 결과적으로 두꺼운 비닐을 하면은 더 오래 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때가 묻어 있으니까 열 차단이 많이 차단이 되지. 그러니까 0.1 이상. 근데 그거 0.07 그 양 가지고 안 된다. 그래 35% 차광을 하면 광룩수가 5만 룩수 이하로 떨어야 되는데 우리 휴대폰에 광룩수를 5만 룩수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5만 룩수 이하 안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광양을 광양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햇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햇빛이 많으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워졌기 때문에 실패의 주원이 됩니다. 햇볕 광룩수 때문에. 0.0.12 비닐가 두껍다고 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비닐이 두껍다고 해서. 그런데 피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순간적으로 순간 30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때려버리면 잎이 못 견디가 상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상하는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도 피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봄에 잎이 약간 서늘해가 좀 늦었다고 해서 포도가 늦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광을 해서 광룩수를 줄이가 햇볕이 잎에 맞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잎이 일을 안 해서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그걸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 그 총무님 한번 나오시가 잠깐 우리 사례 발표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마이크는 안 됩니다. 이쪽. 네. 제가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골 장목반 반장을 맡다 보니까 다 같이 농사를 잘 지어야지. 지금 별빛 포도 지금 박스카리 하잖아요. 0점 뭐 별빛 포도 그거 하면 서울 가면 뭐 그 당도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 사 먹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보조도 안 받고, 우리 골벌 같은 경우는 그냥 골벌 보조 안 받습니다. 보조 안 받고도 골벌 박스 그냥 유지하는 거고, 하남 장목반도 지금 옛날 별빛 박스 안 하고 지금 새로 뭐 또 박스 만들어가 또 서대요. 그렇듯이 다 같이 농사를 잘 짜야지. 그 다 같이 하지. 화남 포도는 하면은 영천 서울과 가락에 가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만나는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해보있겠네. 아까 조심한 회장님도 얘기했는데 질소 그거를 많이 주니까 확실히 포도가 좋더라고요. 그 저는 원래부터는 맨 처음에는 저도 대표님 안 믿었어요. 이 양반 우회됐나? 나 여태까지 그래 안 배웠기 때문에 영 반대거든요. 이게 우리는 질소 많이 하면은 웃자라 가지고 뭐 농사 피노 간다 이래만 알고 있잖아, 그죠? 사실 다 그렇잖아.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진짜 질소가 진짜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 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영상에 보면 황금을 농법 자료들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농업의 기초를 갖다가 저 나름 이렇게 농업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엔 우리한테 발등 찍는 꼴이다. 품질이 좋아서 더 좋은 걸 만들면 외국 바이어들이 사가져 갑니다. 근데 외국보다도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수입 농산물보다 우리가 품질이 나쁘면 우리 걸 안 먹어요. 누가 안 먹나? 우리 자체가 안 먹어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간들이 안 먹어요. 나는 포도를 국제적인 수준값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18브룩스 앞으로 이상을 끌어올려야만이 경쟁이 있다는 거죠. 15브룩스 끌어올려가지고 국제시장에 한국 포도를 내보냈다.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는 게 상인들이 가져갈 때 막 갔다가 집 어째 조금 남들 가져가지만은 그게 결국엔 우리 발등을 찍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제가 이래 발로 뛰면서 전국 그 무료 강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재배하는 매뉴얼을 개몽 운동을 해서 필요치 않는 비료를 썩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말자.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농사 지어도 작물이 안 됩니다. 작물이.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한
제가 다니면서 측정기라든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제품을 계속 홍보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는 경주 건천농협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직접 저희 차에서 바로 현장 구매할 수도 있고 가격은 15리터에 12만원 택배로는 5,000원 사무실에서 사면 구매가 항시 가능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잠시만요. 아까 뭐 전정을 이야기하셨